저희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포럼을 참석해 주시고 또 저희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근데 많은 교민들이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한인회라는 조직이 교민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을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저 또한 한인회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가 또 대사관 나한테 필요한가 이러한 그 질문들을 저에게도 그 말레이시아 초창기 때는 많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살면서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한 조직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그런 기부라는 것을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라는 그런 밀레니엄 시대를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개인이 우선 시대는 공동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회라는 조직이 결성된 1966년도에는 아주 작은 인원의 교민들이 모여 살게 됐고 그 한인회가 조직되기 전 1960년에 최초로 이곳 말레이시아에 그 한국 대사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설립된 6년 이후에 한인회가 조직하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교민들은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선배들은 살았었습니다. 대사관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내리면 대사관을 가져가려면 북한 대사관을 데려갈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는 아주 미세했고 북한이라는 그러한 그 국가가 더 큰 이미지로 이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는 각인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민들은 대상이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개인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뭉쳐야 살아갈 수 있었던 전체주의 사고가 주류였던 시대에 한인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인회의 초창기와 지금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한인회 회장으로 이 자리에 포럼의 패널로 나오면서 저 또한 30년 동안 말레이시아 살면서 한 사람의 교민으로서 제가 대사관에 갔던 곳은 여권제 발급과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에 그 필요한 서류를 띄러간 이외에는 대사관하고 별로 접촉할 기회가 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한인회라는 조직은 초창기 때 제가 아는 분이 한인회장 선거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회장 선거에 한번 참석했던 그런 기억과 또 송년회 때에는 저녁을 준다 하길래 가자 그래서 갔던 그런 기억밖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오래 살면서 한인회라는 조직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같이 또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인회라는 조직과 우리 그 대사관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한인회 회장으로서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한인회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인회는 전반에 다음 4가지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육, 둘째, 문화, 셋째, 사회활동, 넷째, 경제. 이 4가지를 위해 한인회는 교민들의 뜻을 모아서 1966년도 한인회가 설립되었고 역대 선배들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선배 때부터 지금까지 한인회가 이루었던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한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4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소요 한글학교라는 것이 그 초창기에 그 한인회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은 교민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절박한 노력으로 한국에 있는 외교부 산하의 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글 학교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블레이엄 시대가 들어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 말레이시아에 교우로 들어오면서 이제 토요 한글 학교는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한인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지금은 자생적으로 또 그러한 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운영을 한인회가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운영위원회라는 그러한 그 조직을 가지고 토요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국제학교. 이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된 것도 그 많은 그 교민 자녀들이 이제 이곳에서 한국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요구가 교민사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사관과 한인회가 협력해서 한국국제학교, 원래는 한국인 학교로 그 명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토요 학교가 한국인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학교로 말레이시아 교육부에 등록이 되었고, 이 한국국제학교는 한국교육부에 한국사립학교로 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설립과 동시에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한국국제학교 이사회가 이 학교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한국국제학교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육부에서 재정적인 국적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은 한국의 그 많은 그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한국을 보호를 위해서 세종학당이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는 통합해서 한국교육부가 혼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시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국교육원이 올해 2021년 2분기서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원 또한 그 현대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러한 시대에 정부에서 한국교육원을 이곳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한인회에서는 앞으로 향후 그런 한국 교육에 대한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나라는 고민 끝에 한국어 교육원을 우리 한인회 부서로 설립을 했습니다. 2017년.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한글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또한 그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그 현지 학교들이 그 저펜 클럽이 있는데 코리아 클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에 코리아 클럽이 결성이 돼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한인회에서 그쪽 그 학교들, 현지 학교들의 그 코리아 클럽이 생기면 우리 그 한인회에서 선생님을 파견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글과 또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 교육원이 설립이 되었고, 또한 앞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원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한국대학으로 입학하려고 하는 현지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입학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한인회가 그동안 56년에 걸쳐서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한인회가 하는 일은 문화활동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한류 중심인 K-팝과 한류 드라마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 한인회 기반으로 매년 한국의 문화와 한인 사회를 현지에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한류 유행인 동남아시아의 거점 기지로 말레이시아의 한국 문화원 설립이 요구되어 왔던 차에 정부에서 말레이시아의 한국 문화원 설립을 결정하여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설립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에서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38대 한인회에서는 우리 교민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에는 네 가지 그 교양 문화 강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업과 청소년 인문학 배우기, 엑셀 강좌, 또 핸드폰으로 전문 사진 작가 되기, 이 네 가지 문화 강좌를 대면 강좌로 우리가 시행을 했고, 이런 와중에 MCO가 발생한 바람에 더 이상 이 강좌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21년 들어와서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은 우리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비대면 강좌로 교민들에게 더 많은 그런 문화 강좌로 좀 다가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바로 알기라든가 나도 한가이긴 미디어 유튜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씩 버는 유튜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교민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지금 비대면 강좌를 통하여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홍보가 약했는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한인회가 하고 있는 그 비대면 강좌, 문화 강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스마트 인턴 비서 만들기,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신선한 콘텐츠 춤 제도로 알기, 알아두면 손해볼 정리 이야기,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달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교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또 한인회 사업은 사회 활동입니다. 교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MCO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인회가 첫 번째 했던 것이 긴급 대응팀을 결성했습니다. 긴급 대응팀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천재지변이 2020년 발생되어서 한인회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감과 협업해서 1차 MCO 상황에서는 그 교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고 또한 특히 혼자 있는 가정이나 노약자 있는 가정 교민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 두 번째, 교민들에게 빠른 공지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한인회 주소 앱을 제작해서 교민들에게 그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게 해서 필요로 하는 대사관과 한인회가 교민들에게 필요한 공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한인회 주소로 앱을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약 4천 가정이 저희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통역봉사단으로 또 많은 교민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비상시국에 현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통역 자원봉사단을 발족해서 또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그 귀국 전세기 운항을 추진해서 대한항공과 저희 한인회가 전세기 계약을 맺고 그 교민들을 한국으로 귀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민들이 저희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그 필요한 때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이런 귀국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교민 지원 사업 진행으로는 2020년 지난해 6월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교민들은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 지인들이 합심해서 교민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쌀과 방역 물품을 전달해 주었고 또 2020년 12월에는 또 코로나에서 실직한 그러한 교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또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민 의료보험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교민 중 한 분이 벼랑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소천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비가 무려 20만 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병원에서는 시신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한인회에서 보증을 쓰고 시신을 받아서 장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인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여러분 모두가 다 한국인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하지만 이곳에서의 그 의료보험은 여러분들이 비상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한인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의료보험 운영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교민 의료보험에 참여하셔서 하는데 일반 의료보험보다는 거의 한 4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으로 교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만 링깃의 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좀 전달돼서 내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아팠을 때 이런 보험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많은 분들에게 주위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좀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차 MCO가 발효되어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을 위해서 한인회와 대사관이 협력해서 교민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 지난 해서부터 우리 한인회에서는 이것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대사관은 사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쪽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보니 마지막에 오는 데가 그 한인입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왔을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인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고문 변호사를 우리가 협력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교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한인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범유형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 그 회사의 그 대표인 그 한국인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횡령했다라고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해서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바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4명이 와가지고 체포를 해왔습니다. 그 체포되자마자 마침 제 전화를 알고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우리 고문 변호사를 경찰서로 보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또 대사관도 또한 똑같이 또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법원까지 가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는데 무혐의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간 총 비용이 경찰서에서 붙잡혀서 재판할 때까지 5천 링깃에 해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한번 섭외를 하면 전화 한 통 하는데 1만 링깃을 줍니다. 근데 이 체포돼서 마지막 석방될 때까지 그런 조력을 우리 한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5천 링깃에 해결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단히 고맙다고 저희 한인회에 감사한 그 의사를 했었고, 또한 장기 불법 체류로 이민국에 체포되어 있을 때 또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또 법률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그 재판받지 않고 또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바로 추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또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한국 돌아가다 보니까 국제학교에 보증금을 만하는 문제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 요청을 해서 저희 한인회 법률변호사를 통해서 또 학교가 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을 체포돼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한테 이미 재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 한인회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고가 사건이 터졌을 때에 초등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만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 단계가 아니고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밖에 인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밖에는 그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한 초등 단계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은 그 법률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지 경찰이나 이민국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풀려나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한인회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인회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고 진짜 어디다 기댈 데 없는 그러한 해외에 살아가는 교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한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인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야 여기서 일하는 자원봉사하는 많은 임원들이 또한 그러한 그 격려를 받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초창기 한인회는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경제 활동을 했으나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는 이곳에 진출하는 대기업들과 정부의 공기관들이 진출하고 인간 자체적으로 경제 관련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정문화돼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문화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오시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변화된 시대에 지금 한인회는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서 교민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교민업체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하는 한국의 날을 통해 이곳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류 관련 기업이나 지자체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확장과 해외 진출의 발전에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경제활동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일에는 개입하기 어렵지만 단체와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적 기관이기에 공공 이익을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수 한인 회장님 발표가 있었고요.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